디즈니 플러스의 450억 원 투자 프로젝트가 스캔들 속에서 부활하다. 배수지와 김선호가 주연을 맡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환영 디루전이 4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이 현재의 모습으로 탄생하기까지는 스캔들, 논란, 그리고 재기라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있었다. 2021년 처음 영화 프로젝트로 발표된 이후 출연진 교체, 환경 논란, 해외 촬영 취소설까지 겪으며 2026년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제작 중인 이 작품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원래 환영은 쇼박스가 2021년 발표한 영화 프로젝트였다. 홍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이 작품은 1930 본연 경성과 19세기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 스릴러 장르다.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류준열과 한소희가 주연으로 거론되며 영화 제작이 본격화되는 듯했다. 그러나 두 배우의 열애설과 급작스러운 결별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됐다. 2024년 3월 하와이에서 포착된 두 사람의 데이트 사진이 공개된 후 불과 2주 만에 결별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결국 영화 제작 계획은 백지화됐다. 한국과 베트남 언론 모두 이 스캔들이 프로젝트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쇼박스와 매그넘9은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았다. 2024년 들어 드라마 형식으로 전환하며 새로운 주연 배우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배수진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스케줄 문제로 거절했지만 제작진이 촬영 일정을 재조정하면서 다시 합류하게 됐다. 김선호 역시 합류하면서 두 사람은 2020년 TVN 드라마 스타트업 이후 5년 만에 재회하게 됐다. 2025년 4월과 5월 디즈니 플러스는 공식적으로 배수지와 김선호를 주연으로 발표했고 45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본격적인 제작 단계에 돌입했다. 2025년 11월 홍콩에서 열린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프리뷰 2025 행사에서는 영문 제목 Portraits of Delusion과 함께 첫 공개 이미지들이 공개되며 기대감을 높였다. 환영의 줄거리는 독특하고 매혹적이다. 1903 15년 경성을 배경으로 가난한 화가 윤희호가 부유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기부인 송정화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그녀의 저택으로 초대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윤희호는 반세기 넘게 은둔 생활을 해온 송정화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자신을 노파의 모습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선임 화가의 유품 속에서 이 집을 떠난 사람 중 정신이나 목숨이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기묘한 편지를 발견한 윤희호는 송정화의 피로 물든 과거와 그녀의 진정한 정체인 불멸의 뱀파이어라는 사실에 점점 빠져들게 된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점차 위험하고도 낭만적이며 어두운 감정으로 발전한다. 이 작품은 역사적 공포와 미스터리, 그리고 로맨스가 결합된 독특한 분위기로 묘사된다. 아름다운 회화적 이미지와 모티프가 가득하지만 항상 불안감이 감도는 아름답지만 섬뜩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 기생충과 버닝을 촬영한 홍경표 촬영 감독이 참여하면서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배수진은 송정화 역을, 김선호는 윤희호 역을 맡았으며 허준옥, 최현욱, 이학주, 신수연 등이 조연으로 출연하고 김영광이 특별 출연한다. 환영의 제작비는 여러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약 450억 원으로 보도했으며 이는 약 33억에서 34억 달러에 해당한다. 일부 국제 매체들은 이를 500억 원으로 잘못 보도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스타뉴스 등 원본 기사에서는 명확히 450억 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자릿수 오류로 보인다. 이렇게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이유는 1930년대 경성과 19세기 상하이를 재현하기 위한 대규모 세트와 CGI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 촬영 계획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상하이와 중국에서의 촬영을 목표로 했지만 이후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 변경됐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환영의 제작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2025년 8월 말 코리아 중앙데일리는 제작진이 제주도 숲에서 촬영 후 쓰레기, 자루, 소품 등을 방치했다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고발을 보도했다. 숲속에 버려진 쓰레기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분노가 일었는데 특히 제주도가 자연 보존 지역이고 촬영팀의 쓰레기 투기는 한국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즉시 사과문을 발표하며 청소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고 모든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지방 당국과 협력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환경 논란은 비교적 빠르게 해결됐지만 작품에 대한 첫 번째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겼다. 또 다른 논란은 중국 촬영 취소설이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원래 상하이와 중국 본토에서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템페스트라는 다른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정치적 반발을 받은 후 환영 제작진도 중국 촬영을 취소하고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로 이동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한국 제작진은 공식적으로 취소를 부인하며 단지 일정과 장소를 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확한 스캔들이라기보다는 제작 과정의 불확실성을 드러낸 사례였다. 김선호의 캐스팅 자체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2021년 갯마을 차차차로 인기 절정에 있던 김선호는 전 여자친구와 관련된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다. 낙태 강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그는 여러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1박 2일에서 하차했으며 약 2년간 활동을 중단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 여러 매체들은 환영에서 배수지와 재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네티즌들의 반응이 명확히 갈렸다고 보도했다. 한쪽에서는 스타트업 커플의 재회를 반겼지만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형 디즈니 플러스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까지 환영 촬영 과정에서 김선호와 관련된 새로운 스캔들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논란의 여파만 간혹 언급되고 있다. 배수지 역시 개인적인 루머에 시달렸다. 2025년 8월 코리아 타임스는 배수지가 환영 촬영 중 결혼설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의 CEO는 소셜미디어에 강력한 경고를 올리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추적하겠다고 밝혔고 이 소문이 완전히 허위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한 환영이 이미 촬영 논란을 겪었기 때문에 소속사가 새로운 루머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배수지계인을 겨냥한 스캔들이었지만 환영 촬영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제작비와 관련된 논란도 있었다. 450억 원의 예산이 일부 국제 매체에서 500억 원으로 과장 보도되면서 역대 최고 제작비 드라마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다. 한국과 국제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450억 원은 시대극 판타지의 해외 촬영과 디즈니 플러스 퀄리티를 감안하면 합리적이지만 500억 원은 현재 제작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거의 허위에 가까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스캔들은 아니지만 제작비 수치를 둘러싼 미디어 논란이었다. 현재 환영 또는 Portraits of Delusion은 디즈니 플러스의 초대형 시대극 공포 뱀파이어 드라마로 2026년 하반기 공개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구주연 배우들의 연애 스캔들로 인한 영화판 좌초, 배수지와 김선호로의 캐스팅 변경과 막대한 예산 투입, 여러 국가에서의 촬영, 제주도 쓰레기 스캔들과 사과, 중국 촬영 논란, 배수지의 결혼설과 김선호의 캐스팅을 둘러싼 논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행히 현재까지 작품 내용 자체와 관련된 부적절한 콘텐츠나 성폭력 의혹 같은 스캔들은 없다. 대부분의 논란은 제작 과정, 출연진의 개인적인 관계, 환경 문제, 촬영 장소, 그리고 허위 루머 등에 집중돼 있다. 한재림 감독의 연출력과 홍경표 촬영 감독의 영상미, 그리고 배수지와 김선호의 연기 케미스트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높다.
배수진은 최근 쿠팡 플레이의 안나와 넷플릭스의 두나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곧 넷플릭스의 모든 소원이 이뤄질 거야로 김우빈과 재회할 예정이며 환영은 그녀의 디즈니 플러스 첫 작품이 될 것이다. 김선호는 최근 넷플릭스의 인생은 아름다워에 특별 출연하며 호평을 받았고 환영은 2021년 갯마을 차차차 이후 4, 5년 만에 첫 주연 복귀작이 될 전망이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배수지와 김선호 사이에 로맨스 라인이 있을지 여부다. 원작 웹툰에서 화가 윤희호는 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송정화의 비밀스러운 삶에 공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윤희호의 외모가 송정화가 사랑했던 질렌과 비슷하다는 설정이 있어 일부 팬들은 김선호가 질렌 역도 함께 연기하며 깜짝 요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스타트업에서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의 로맨스를 기대했던 팬들의 소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환영은 단순한 뱀파이어 드라마가 아니라 역사적 배경, 미스터리, 공포, 그리고 금지된 사랑이 결합된 복합적인 작품이다. 제작 과정의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작품 자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한국 대중은 논란을 겪은 작품일수록 더 주목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기대하기도 한다. 디즈니 플러스는 환영을 2026년 라인업의 핵심 작품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국제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 시대극 특유의 섬세한 미장센과 서구 뱀파이어 장르의 결합은 글로벌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1935년 경성이라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판타지 요소를 통해 보편적인 인간 감정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계를 넘어선 호소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450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에 걸맞은 비주얼과 스토리텔링을 약속하고 있다. CGI를 활용한 뱀파이어의 변신 장면, 정교하게 재현된 1930년대 경성의 거리, 그리고 상하이 조개즈의 퇴폐적인 분위기 등이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된다. 또한 한재림 감독 특유의 인간 내면 탐구와 도덕적 갈등 묘사가 뱀파이어라는 초자연적 존재를 통해 어떻게 표현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김선호와 배수지의 연기 변신도 관전 포인트다. 배수지는 그동안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가 강했지만 안나에서 보여준 다층적인 연기로 가능성을 입증했다. 수백 년을 살아온 뱀파이어의 쓸쓸함과 위험한 매력을 어떻게 표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호 역시 갯마을 차차차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두운 비밀 속으로 빠져드는 화가 역할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드라마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투자로 전례 없는 성장을 겪고 있다. 환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콘텐츠에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이다. 동시에 한국 창작자들이 전통적인 시대극의 서구 장르를 융합해 새로운 문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증명하고 있다. 물론 높은 기대만큼 부담도 크다. 450억 원의 제작, 수많은 스캔들과 논란, 그리고 스타트업 이후 팬들의 오랜 기다림은 모두 작품이 넘어야 할 허들이다. 만약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비판은 더욱 가혹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제작 규모와 참여 인력을 볼 때 환영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작품임이 분명하다. 2026년 하반기 송정화와 윤희호의 위험한 만남이 우리를 어떤 세계로 인도할지 지켜보자. 논란 속에서 탄생한 이 작품이 과연 그 모든 우여곡절을 뛰어넘는 명작이 될 수 있을까? 아름답지만 섬뜩한, 낭만적이지만 위험한 이 이야기가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기를 기대해본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한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